스페셜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단선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병철입니다. 예. 당선된 이후가 벌써 한 달 정도가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미 뭐 다들 바쁘시다는 이야기는 하셔가지고 네. 바쁘셨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선거 전하고 크게 바뀐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압박감은 없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 현장에 민원 말씀하면 주로 많이 들어가서 청취합니다. 그리고 또 선거 때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소그룹으로 사랑방 모임 같은 데서 불러주시면 가서 선거 때의 에피소드도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바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몸풀기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5개를 드리는데요. 네. 이 질문에 정확하게 5글자로 답해주시면 네. 되는데요. 네. 당선인의 센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병철에게 순천이란 무엇인가요? 평범한 대답으로는 마음의 고향입니다만은 우리 조금 좀 그 속마음을 말씀드리면 평생의 연인, 추억 덩어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뭐 마음의 고향은 뭐 대충 알겠는데 네. 마음의 연인이라고요? 네, 평생의 연인. 네. 예,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저희들이 되게 직장 생활하면 외지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고향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뛰고 그립고 하죠. 그래서 평생의 연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고향을 생각하면 어릴 때 여러 가지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추억 덩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와, 이 질문에 과연 5글자 답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기대가 좀 되거든요. 질문을 드리기가 좀 버겁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검찰이 나아갈 길은에 대한 질문인데 네. 5글자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굉장히 감명한 질문을 주셨어요. 국민이 주인 이렇게 국민이 대답. 주인. 네.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답은 국민이 주인 이렇게 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국회의원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정치는 깨끗한 정치이기 때문에 소통과 청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통과 청렴. 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덕목을 또 짚어주신 것 같아요. 지역민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5글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검찰에 있을 때 검찰 후배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였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도 우리 시민들께 듣고 싶은 이야기는 소병철처럼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자, 몸풀기 질문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여수 MBC가 올해로 창사 50주년을 맞았는데요. 여수 MBC에게 5글자로 덕담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리 여수 MBC 정말 지역의 가장 중요한 언론의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여수 MBC 하면 떠오르는 게 공정한 방송, 신뢰의 방송, 그리고 시민과 함께 이런 5글자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덕담과 함께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숙제도 남겨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잘 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당선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아보는 시간 좀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사람인 소병철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소병철 당선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파헤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당선인께서는 국내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사법고시도 합격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건데 네. 이쯤 되면 공부가 특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거에도 유형이 있잖아요. 타고난 수재형, 또 치열한 노력형 이렇게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쪽이신가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수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요. 오. 치열한 노력형입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체력장 연습하다 다쳐서 배녀판에 한 1년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낙방하고 또 그때 하필 집이 망해가지고 이제 나무집에 입주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을 갔었습니다. 또 고시 공부할 때는 사립독서실 지하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까딱 잘못하면은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부할 때는 이 머리가 좀 더 좋았으면 좋을 텐데 이런 탄식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검사 시절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소병철처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도 좀 궁금하네요. 네. 원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별명이 소였습니다. 소. 이제 성도 소지만 일을 할 때 워낙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말도 있고 뭐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가족들이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중견 검사가 되면 자기만의 이제 검사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일은 한치의 빈틈없이 하지만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찾아왔을 때 따뜻한 연민의 마음으로 대해주고 이런 것들이 검찰 후배들이나 또 선배들이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는 말을 선배들이 많은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법무연수원장으로 공직을 마무리하신 후에 보통 변호사 개업이나 또 대형 로펌으로 가기 마련인데 그렇죠. 대학 강단에 서셨단 말이죠. 네. 네, 정관예우를 받으면서 편한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왜 다른 선택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많은 돈을 벌면 좋은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왜 우리 검찰 선배들 중에서는 변호사를 하지 않는 선배가 없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이 전관예우에 대한 말씀이 나온 건 주로 고위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조에 대한 신뢰를 좀 새롭게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전관예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검찰 후배들이 좀 우리 선배 중에 이런 분도 있다 하는 자랑스러운 마음, 또 국민들께서 전관예우 길을 가지 않는 법조 고위직도 있다. 이런 것이 법조에 대한 신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 그렇군요. 만족하십니까? 후회 안 하세요, 혹시? 그때 갈 걸, 이런 생각 같은 거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년 반 정도는 새벽에 네. 잠을 깨면 이게 옳은 길이구나. 네. 1년 반 동안이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농협대학에서 강의를 다니면 시골도 갑니다. 그러면 밤에 이제 농협 직원들 일을 하고 나면 강의하고 나면 한 10시쯤 되면 그 허름한 모텔이나 이런 데서 잠을 자면 마음이 조금 심란하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네네, 싶은 그런 마음. 마음이. 예. 그런데 어느 날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즐겁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거 의미 있는 일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바꾸니까 예를 들면 시외버스 타고 이제 어디 시골 농협을 찾아갈 때 이제 그 유튜브 음악도 듣고 또는 간식거리도 사가지고 요즘 저 시외버스에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1년 반이 걸렸죠. 걸렸군요. 마음적으로는. 저희 집사람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집사람한테 그거 알면은 집사람이 딴소리 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농협대 이후로 2014년부터는 순천대에서 후약을 또 이제 양성을 하셨어요. 네,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석좌 교수로 계셨는데 어떤 분들은 석좌 교수의 월급이 그만큼이나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2017년에는 보니까 순천대에 대학 발전 기금 1,000만 원을 또 기탁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사연들이 담겨 있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농협대학에서는 우리 다른 교수님들이 한 절반 정도 봉급받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순천대학에서 이제 석좌 교수 제안이 왔을 때는 제가 연봉 계약에 이렇게 두 줄로 그 연봉 조항을 지웠습니다. 하면서 왜요? 총장님께 고향이니까 봉사를 좀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밤에 이제 CEO 과정 같은 걸 하면 특강료를 주십니다. 네. 근데 그것마저 안 받으면 이제 외부 강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편해지시겠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걸 모아서 제 돈도 좀 보태서 우리 젊은 친구들 장학금으로 이렇게 냈던 건데 사실 그거 안 알려지게 했는데 참 묘하게 알려져 가지고 좀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예. 네,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훈훈한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병철 당선인의 가정에서의 모습도 참 궁금한데요. 어떤 아버지이자 또 어떤 남편이셨는지, 또 부모님께는 어떤 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가장으로서 좀 부족하죠. 이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으니까. 네, 또. 그래서 가족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들이 참고 견뎌줬기 때문에 검사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아주 모범적인 아들이죠. 착실하게 하고. 예, 공부를 뭐 잘했으니까. 네. 예. 뭐 이 딴짓 안 하고 제가 이제 저 중학교 때 한번 잠시 네. 딴 길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나중에 이제 물어봐 주시면 한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순천에서 이제 중학교까지 쭉 다니시면서 어쨌든 간에 고향에서 이제 생활을 하셨단 말이죠. 네. 어떤 에피소드가 좀 기억 남는 게 있으십니까? 네. 아까 말씀하시기로 뭐 잠깐 다른 길을 다른 가셨다고 길, 했는데. 네. 정말 네. 궁금합니다. 모범생처럼 살았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사춘기 때 되면 뭔가 좀 사고를 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 노는 친구들하고 어울렸어요. 오.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 시립독서실 주변에 얼쩡얼쩡 하는 게 그 노는 친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건전한 친구들 아니고 독서실에서 독서실 얼쩡얼쩡 주변에서 그러니까 얼쩡얼쩡하는. 네. 도서관은 들어가지도 않고 아. 그 부분에서 얼쩡대는 거죠. 그리고 제과점에 저희는 제과점을 갔습니다. 그때.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어떤 그 마음에 드는 여학생 지나가면은 어떻게 마련 한번 걸어볼까 하고 뒤따라가고 그런 좀 생활 몇 달 하다가 누나한테 들켰습니다. 누나가 저희 3살 위 누나가 계신데요. 이제 누나 친구들이 보니까 야, 너 동생 그 시립독서실에 들어가지는 않고 매번 그 근처에서 빵집에 있다 얼쩡대더라. 이러면서. 집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후에 잠시 방황을 하신 후에 그 후에는 이제 학교에서도 또 법조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큰 어른으로 계셨잖아요. 네. 아마 당선인을 인생의 멘토로 삼는 후배나 그런 제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선인 본인의 인생의 멘토가 있다면 또 어떤 분일지, 또 좌우명이나 인생에 영향을 끼친 책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저는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를 참 몇 번 읽었습니다. 그 어른께서 굉장히 소박하시면서도 오로지 나라 또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각오가 생생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 중에 옛날 답설야라는 그 스님의 시인데요. 오늘 너가 걸어가는 그 눈길을 아무렇게나 걷지 마라. 오늘 너가 걷는 길은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되새겼던 부분입니다. 함부로 살면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저는 더군다나 법조인이었지 않습니까? 네. 남의 잘못을 단죄하고 찾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도덕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오늘 제가 걷는 길이 훗날 다른 후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올바르게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네.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참 저도 명심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소병철 당선인의 인간적인 모습 만나봤습니다. 네, 뭐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그렇습니까? 일부가 끝난 거고요. 이제 2부가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조금 더 이제 긴장하시면 어떨까 싶은 게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지역민들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또 질문을 대신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네. 어떤 질문이 나와 있을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네, 드려보겠습니다. 긴장하겠습니다. 예. 아이디 DH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질문인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죠. 네. 김태년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순천 출신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도움이 될까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1당의 원내대표시기 때문에 전국 전체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고향에 대한 그 마음은 누구나 잊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태년 우리 원내대표 마음이 참 따뜻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 순천 또 우리 여수 광양 아무래도 이제 팔이 안으로 굽듯이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께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희정 님이 보내오신 질문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도 당선인께 영입 의사를 타진하는 당이 많았는데요. 네. 그때 고사하셨던 이유와 이번에는 정치인의 길을 결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네, 남겨주셨네요. 그때 그런 영입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일고의 망설임도 없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제가 검찰을 그만두고 이제 가리키는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도 봉사지만 제가 선택한 길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우리 민주당의 대표님이나 핵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저에게 그 영입하려고 하는 이유로 이 검찰개혁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진행자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년 검찰 때문에 온 나라가 좀 걱정이 많이 쌓였지 않습니까? 이 검찰에 30여 년 가까이 있었던 저로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참 독특한 조직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 제대로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입문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디 소호님께서 또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간의 과정은 뒤로 하고 이번에는 인재 영입 4호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영입이 또 되셨어요. 그렇죠? 4호로 주목받으셨는데 네. 뭐 때문에 물론 이제 그간에도 이제 영입이 쭉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왜 또 이렇게 영입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고요. 우리 이해찬 대표님께서 제 영입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삼고초려했다 하시면서 당신 친구들 중에 그 고위직한 그 검사 출신 변호사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 참 희한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 비슷한 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검찰 고위직을 하고 또 엄청난 그 당시는 사실 수입이 보장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갖지 않는 것을 아마 정치권에서 높이 평가를 해줬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검사 생활하면서 후배들에게 그 좋은 말을 들었던 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영입을 하셨던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또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네. 그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네, 네. 순천은 정치인들이 속꿉장난하는 선거용 장난감인가 이렇게 되게 굉장히 이제 거칠게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예, 해룡면 선거구 분구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저도 선거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해룡면이 제 평생 본적지입니다. 제가 당에서 선거구 협상을 보니까 반대당에서는 호남에 하나 순증이 되면 결국 그것은 민주당 의석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절대 양보를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나 춘천은 비교적 분구가 잘 됐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선거는 다가오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준에 맞춰서 선거구 인구는 조정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기형적인 이런 선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을 생각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인근에 있는 우리 세 분의 당선인도 뜻을 같이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런 각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 상한 마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오른쪽 다리가 떨어져 나간 고통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고 꼭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이디 순천 청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다. 이런 위기설이 나온 지 참 오래됐습니다. 순천대학교에 근무하셨잖아요. 네, 아마 네. 느끼신 점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지역의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네. 대학에서 지금은 이제 등록금도 동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교육을 하고 하려면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재정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잘 아시는 외국 사학들의 경우에 보면은 많은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순천에 그 출향하시는 또는 성공하시는 분들이 지역 대학을 위해서 이제는 좀 기부를 활발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노력을 하던 중에 이제 정치권에 영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학교에서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서 기업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우리 대학들이 살아갈 생존의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지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선거 동안 굉장히 많은 이제 공약을 해주셨는데 네. 시급한 공약들 네. 몇 개만 꼽아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지금 제일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여순사건 특별법입니다. 저희가 항상 미래를 생각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거창 양민 사건이나 또 4.3 사건, 우리 현대사의 상처들을 다 치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가까이는 우리 5.18 민주화 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 여순 사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쪽에 동남 지역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상처 치유,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동남 지역에 공통된 의과대학을 유치한다든지, 또 저희 순천에 이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2023년에 저희가 국제 정원 박람회가 있습니다. 예. 이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순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순천을 새로운 도시로 리폼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방금 저희 시작 전에 코로나19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순천의 생태 도시를 저는 앞으로 이 면역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도시로 좀 탈바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동계 지금 그 훈련 같은 것을 할 때 뭐 제주도도 가지만 외국도 가지 않습니까? 예. 저희 순천 여수는 따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포츠 시설 같은 것을 좀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겨울에 이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동계 훈련하면 여수, 순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물음 다 이제 해주셔서요. 예, 감사드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이제 네. 끝낼까 합니다. 공통 질문인데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국회 입성하시면 상임위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검찰 개혁에 사령을 띠고 어쨌든 인재 영입도 되셨습니다만 법사위를 가시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선거구민들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당선된 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 국토위나 또는 산자위 말씀도 하셨는데요. 제가 정말 의외로 느꼈던 건 뭐냐면요. 우리 시장의 할머님들 중에서도 이제 당선시켜줬으니까 가서 검찰 개혁해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얼마만큼 높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가면은 제가 평생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국민들 기대에 맞춰서 검찰 개혁도 이루어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짧게 한 30초 정도만 부탁드릴까요? 네. 예. 이렇게 뽑아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정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결국은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한국판 뉴딜, 이제 새로운 과거처럼 무슨 도로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국회에 가면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좀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 기대를 하겠고요. 기회가 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